검색하면 다 나오는 세상의 모든 꿀팁 w.com. 다양한 정보들을 쉽고 발빠르게 검색 엔진처럼 알려드립니다. w.com 오늘은 부산 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최정임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부산 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정임이라고 합니다. 네, 류마티스 내과 이곳은 주로 어떤 진료를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류마티스 내과는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관절 질환과 전신 홍반 루푸스, 경피증과 같은 자가 면역, 결체 조직 질환들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병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 전신 홍반 루푸스라는 건 어떤 질병인가요? 네, 정신 홍반 루푸스는 젊은 여자한테서 나타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얼굴의 발진, 관절염, 단백뇨, 얼굴의 부종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무진직님이 주위에 통풍 환자분이 있는데 오늘 귀담아 들어야겠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통풍 이 주제를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통풍은 노인에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 등으로 젊은 환자한테서 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노인 인구 증가 및 동반 질환 또 복용하고 계시는 약물이 많아서 네. 발생률, 유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통풍 주변에 환자가 있다는 분들이 여럿 계시거든요. 오늘 이 내용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통풍에 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OX 퀴즈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통풍은 남성에게만 나타난다. OX?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술을 많이 마시는 중년 남성뿐만 아니라 폐경 후에서는 여성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성들이 더 많이 걸리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OX 퀴즈입니다. 통풍은 약물 치료 없이 음식으로만 조절할 수 있다. OX? 네, 정답은 또 X입니다. 네. 네, 저요산 시기를 하면 통풍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시기를 하더라도 요산을 1 정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치료 목표 6 이하에는 많이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아무리 조절을 해도 완전 낫기는 어렵다는 얘기시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통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통풍 참 고통스러운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생기는 질병인지 궁금해요. 네, 통풍은 체내에 과잉 축적된 요산이 결정화되면서 관절과 관절 주변 부위에 침착하여 재발적이고 발작성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심한 관절통과 관절 주변의 변형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성 전신성 질환입니다. 네, 무진직님이 통풍일 때 맥주는 금지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맥주는 술은 다 모두 피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특히나 맥주는 퓨린이 많아서 통풍 환자에서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 통풍이 요산이 과잉 축적된 게 결정화되면서 발생한다 하셨는데 요산이 높으면은 거의 다 통풍이 걸린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요산이 높다고 해서 모두 통풍은 아닙니다. 요산은 퓨린 대사에서 나타나는 대사 산물인데 정상인인 경우에는 7 이상이면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고요산 혈증은 따로 치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산 혈증 자체가 심혈관계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어서 이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도 찾고 생활 습관도 교정하고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면 그것도 또 조절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정선진 글라라님이 저희 아버지께서도 통풍이신데 엄청 고생을 하셨습니다. 통풍 치료하다가 만성 신부전까지 오셨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고요산 혈증, 요산이 좀 높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고요산은 신장에서 주로 배설되는데요. 고요산 혈증 환자의 10%는 요산이 많이 생겨서 90%는 요산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생깁니다. 네. 네, 많이 생기는 경우는 골수 증식 질환, 용혈 질환, 건선 등 병적 상태가 지속되는 거거나 아니면 비만, 음주, 고퓨린 시기 등이 있습니다. 네.
요산 배설의 감소의 원인으로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탈수,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병적 상태와 이뇨제, 음주, 결핵약 복용 등 약물에 의한 배설 감소가 있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이 계십니다. 9418번님이 왜 폐경 후 여성에게만 통풍이 걸리나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폐경 후 여성은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네. 그런 에스트로겐이 요산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젊은 여성에게서 통풍이 발생한다면 이는 저희가 원인을 심각하게 살펴봐야 네. 될 경우입니다. 네, 이 요산이 높다는 거는 그렇게 많이 요산을 생산하는 사람이거나 배출을 잘 하지 못해서 높아진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발가락이 좀 아프다 하면은 통풍 아니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발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모두 통풍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풍이 유병률, 그러니까 100명 중에 뭐 10명 정도로 많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 또한 발가락 관절이 올 수 있고, 잘 알고 계시는 무지일반증 등의 뼈의 변형도 통증이나 염증을 유발해서 통풍이랑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이걸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통풍은 아픈 관절에 관절 천자라고 해서 저희가 주사기로 관절액을 뽑아서 평강현미경이라고 하는 특수한 현미경으로 결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잘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아프시기도 하고 네. 부은 관절이 아닌 상태로 오신 경우가 있어서요. 근데 요즘은 관절 초음파나 이중 에너지 CT 같은 것으로 통풍 결정을 확인하면 통풍 진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절액을 뽑는다는 거 말만 들어도 되게 아플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아파하십니다. 네. 근데 이 통풍 진단을 받게 되면은 뭐 받은 사람은 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통풍 관절염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급성으로 발작이 오시는 경우에는 항염증 치료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요산 저하제 치료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급성 발작이 생기면 콜친,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 글루코콜티코이드 등 가능한 한 빨리 염증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고 있고 이후에는 발작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저용량 콜치신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네. 2번 이상 이렇게 많이 아파하시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요로 결석이 있거나 통풍 결절이 있는 경우에는 요산 저하제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통풍약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심하다고 해서 복용을 하기 싫다, 좀 꺼리는 환자들이 많다고 해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는 거 아니냐고 환자분들이 많이 네. 물어오시는데요. 그건 아니고 고요산 혈증 자체와 급성 통풍 시에 사용되는 진통 소염제 같은 약물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시면 만성 신장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1960년대에 우리 요산 저하제인 알로프리놀이 개발돼서 벌써 사용한 지 60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환자분들 이제 부작용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치명적인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작용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HLA-B5801이라고 하는 유전자 좀 어렵지만 그게 양성이면서 신장 기능이 3기 이상 나쁘신 분들한테서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알로프리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페북소스테이트가 개발돼서 사용 중인데 이건 알로프리놀보다 요산 저하 효과도 뛰어나고 과민 반응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약도 이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긴 한데요. 최근에는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된 환자군에서 기존의 알로프리놀군보다 사망률이 조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미국에서는 1차에서 2차 약물로 강등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좀 위험성이나 유익성을 고려해서 사용하라라고 공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나 유럽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심혈관계 부작용 차이가 거의 없거나 페북소스테이트군에서 더 적게 나타난다는 그런 결과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W.com 오늘은 부산 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최정임 과장과 함께 통풍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통풍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40 유튜브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댓글로 주시고요.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어반자카파의 서울밤. 어반자카파와 빈지노가 부른 서울밤 듣고 왔습니다. W.com 부산 성모병원 최정임 과장과 통풍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신라님께서요. "무서운 병이네요." 하셨는데요. 이 이름부터가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통풍,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네. 사실 네. 예 저도 걸려 본 적이 없는데 네. 어떻게 묘사를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네. 환자분들이 발가락이나 발목, 무릎이 붓고 아파서 오시는데 밤새도록 끙끙 앓으시다가 음. 아침에 인제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아. 이렇게 예 쩔뚝거리시면서 그럼 오시게 뭐 됩니다. 만지거나 움직여서 아픈 게 아니고 진짜 바람만 싹 스쳐도 확 네. 통증이 느껴진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불만 스쳐도 아프시다고 많이 아 표현하십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이 아픈데 급성 통풍 발작이 갑자기 또 확 안 아파졌을 때 치료를 안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위험해지는 그런 병일까요, 통풍이? 네, 맞습니다. 통풍 음. 발작은 항염증 치료만 짧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산 저하제 치료를 받으러 방문하시지 않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고요산 혈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발작의 빈도도 증가하고 그리고 통증의 강도도 점점 증가하게 아 됩니다. 네. 그래서 관절도 파괴되고 그러면 기능 장애가 발생해서 만성 결절성 통풍 관절염이 됩니다. 관절뿐만 아니라 신장, 고혈압, 동맥경화, 이상지지혈증,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들이 동반되는데 2016년도의 국내 보고에 따르면 통풍 환자의 50.8%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통풍은 치료의 끝이 있을까요?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하나요? 네, 통풍은 저희가 목표가 있습니다. 당뇨처럼 요산 수치가 6mg/dL 이하로 유지하는 건데요. 치료 시작 후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 비율이 요산 저하제를 지속하는 비율이 40% 이하로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음. 통증이 없으면 환자분들이 이미 중단하고 병원을 안 오십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만성 관절염, 만성 심부전, 대사증후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산 저하제는 중단 없이 거의 평생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진직 님이 "얼마 전에 발가락에 건초염이 있었는데 통풍으로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통풍이 더 무섭네요." 건초염은 혹시 어떤 질병일까요? 네, 건초염은 인제 근육에서 뼈로 이어지는 그런 인제 건초라고 하는 해부학적 용어인데요. 그쪽이 인제 과하게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쪽에 네. 염증이 생깁니다. 근데 아. 발생하는 부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음. 환자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경우가 아. 있습니다. 신라 님도 이 통풍 예방법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통풍 환자들이 일상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번은 적절한 체중 유지, 2번은 식이 조절, 3번은